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직이 예전처럼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고요. 평균적인 이직 그 횟수를 한번 보면 20대인 분들은 2.1회, 그리고 30대는 3.2회, 40대가 되면 4.2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년이 되기 전에 이미 4회 정도의 이직을 경험하게 되는 시장. 에 노출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고 오래 버티는 것보다 흐름을 잘 읽고 내 커리어의 몸값을 키워나가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삶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흐름에 맞는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뭐 2040 직장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70% 가까이가 현재 이직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본다면 20대가 가장 높고요. 연령이 이제 높아질수록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하여 이제 조금씩 낮아지는 수치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이직의 경로 또한 조금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직이 보통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하시거나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이직이 보통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그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링크드인이 있죠. 그래서 HR 리크루터가 직접 여러분들의 지원자들을 직접 소싱을 해서 나에게 맞는 매칭이 잘 되는 지원자에게 먼저 채용의 제안을 준다거나 이런 형식으로 링크드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헤드헌터를 통해서 전문적인 구직, 이직이 또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 추천제, 리퍼럴이라고 하죠. 이런 제도를 어, 또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윅타이스라고 합니다. 약한 연대. 일손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현직자들과 미리 네트워킹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추천을 통해서 내가 이직의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러한 방향이 또 생겨나고 있고요. 블로그라든지 링크드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션,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자신만의 브랜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경로들이 좀 다양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위한 전략을 조금 설명을 드려본다면, 선승구전이라고 하는 말 혹시 어떤 표현인지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누군가의 전략을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하거든요. 선승구전. 그 이순신 장군님이 전쟁을 하기 전에 그 공간에, 그 지역에 사람들을 스파이처럼 뽑아서 그 지형이라든지, 날씨라든지, 그 사람들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을 이제 선승구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직을 준비할 때는 모든 과정들, 모든 목표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조건은 전문성이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턱대고 이직을 준비하기보다 내가 이 분야에서 얼만큼의 전문성을 지금 현재 축적하고 있는가, 충분한 축적이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현재 채용 시장이 스킬 중심의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성과가 굉장히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성과를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가시화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 핵심 역량을 꾸준하게 계속 개발해 나가시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의 이직과 관련되어 있는 방향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네트워킹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링크드인을 통해서 현직자와 HR 담당자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보시는 것, 그리고 충분한 브랜딩, 커리어 브랜딩을 통해서 구직 시장 안에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직을 선택하는 기준 참 다양하죠. 연봉일 수도 있고, 워라밸일 수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이직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나의 커리어가 어떻게 바뀔지, 이거를 꼭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직이 앞으로 나의 경력 기술서의 어떤 부분을 풍부하게 만들고 내 커리어를 얼마나 더 충만하고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경력의 경로를 중간 점검하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시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명확한 커리어 목표,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 그래서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커리어 패스를 명확하게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직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되시죠? 채팅으로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직을 고려하고 고민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을 준비하는 것도 이직이라고 보나요? 그럼요. 나의 커리어의 전환인 거죠. 그게 다른 회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회사를 세우는 것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네. 다른 분들은요? 외국계 대기업에서 국내 대기업으로의 커리어 전환을 하는 것을 가장 네, 고민하고 계시군요. 좋습니다. 영주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은 이직을 고민하시는 또 다른 큰 이유가 있으신가요? 현 직장에서 번아웃을 느꼈다 이야기해 주신 분이 계셨고요. 현 상태가 좀 정체되고 있다고 느낀다. 그쵸. 뭔가 내가 이 회사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된 느낌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여기 회사에선 현재 경력 개발이 좀 어렵다 해주신 분도 계셨어요. 조직 문화가 나랑 좀 맞지 않아서 해주신 분이 계셨고요. 현재 하는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일하는 의미를 찾고 싶다 얘기해 주신 분도 계셨고요. 좀 더 나에게 맞는 환경을 만들고 더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주셨어요. 인정이라고 하는 키워드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내가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만큼의 보상이나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굉장히 우리가 지치게 되죠. 그래서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좋겠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조직으로 인한 우울감 있죠. 이게 조직이 자신과 잘 맞지 않았을 때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또한 10%가량이 떨어진다.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면 누구든 이직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의 꿈이 아닌 나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서. 잘못 선택한 이전 이직을 궤도를 수정하고 싶다. 오케이, 좋아요. 어, 빠른 수정.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현재 인더스트리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급여나 보상이 큰 산업으로 점프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직의 기준, 그 취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급여나 보상이나 아니면 지속 가능성이라면 지금 이 현재 업계의 그런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현재 이직을 앞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확신이 가득 차신 느낌이신지 아니면 조금 혼란스러우신지 불안하신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조금 불안하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불안정한 느낌. 계속 흔들린다. 맞아요. 이직을 결심했다가도 그 좀 더 다닐까 싶기도 하고 그쵸. 이제 성공할 수 있을까? 요즘 또 채용 시장이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아주 그러한 흔들리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고 앞이 좀 깜깜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직 상담소에서는 우리가 다솔 코치님이 이직에 성공한
사례들, 그리고 반대로 실패한 사례들을 함께 좀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직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지를 나눠 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 이직과 관련된 고민들을 한번 해소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솔 코치님도 모시고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어,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으로 막 나눠주셔가지고 읽고 있는데, 와, 너무 공감도 되고, 마음도 아프고, 그러면서 또, 으쌰으쌰 응원들을 으시고 하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슬라이드를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보이실까요? 네. 그, 오늘은 진짜 저희가 다 같이 음, 물론 실전, 뭐, 테크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속내를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하실 때 편하시면은 카메라도 켜주시고, 마이크도 열어주셔서, 뭐, 저를 중간에 뭐, 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진짜 무슨 안방에서 같이 담화 나누듯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시작하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직할 마음은 요만큼 있는데, 그만큼에 대비해서 준비가 얼마나 됐을까를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OX로 여기 화면에 어노테이트 기능을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 주시고 아니면은 이제 채팅방에다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핵심 역량과 가치가 정의가 잘 되어 있는지 OX 얼마나 좀 자신 있게 여기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얼마나 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나의 핵심 역량, 내가, 어, 누구십니까? 낸시님 아주 터프하게 X를, 혜경님 누구십니까? 이러면 이제 아주 자신있게, 저는 이러이러한 역량과 이러이러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어, 얘기를 할 수 있다. 세모. 천성등님? 이력서 최신화에다 동그라미 치신 건가요? 핵심 역량 가치에다 동그라미 치신 건가요? 주영님은 첫 번째는 어떠세요? 첫 번째는 좀 내가 자신 있다. 나에 대해 좀 알고 있다. 하시나요? 지금 동그라미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력서 최신화는요? 자, 여러분, 이력서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무까지 분리 포인트가 다 완료가 되어 있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손 들어주셔도 돼요. 체크 안 하셔도 되고, 코멘트 안 남겨도 손 들어줘도 돼요. 그러신 분 있을까요? 어, 그러면은, 링크드인, 어, 영주님, 좋습니다. 영주님 잘하고 계셨군요. 이거 놓치기 힘들죠? 놓치기 쉽죠? 아무래도. 링크드인은요? 성드님도 좋습니다. 링크드인은요? 링크드인은 내가 최근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고, 여기서 하나 질문 더. 링크드인, 점점점. 링크드인 적어도 내가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들어가 보고, 눈팅만 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요, 댓글은 정도는 남겨준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성든이 좋습니다. 혜경님도? 혜경님도? 혜경님 요새 링크드인에서 MIA신데? 저희 배웠잖아요. 그쵸? 네, 좋습니다. 포트폴리오 정비. 어, 눈팅만 하는 게 국룰이 아니에요. 오레오님, 그럴 수도 있죠. 네, 저도 그랬을 때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하면 되죠. 포트폴리오. 요거 좀 고난이도입니다. 포트폴리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꼭 기술직 아니어도 내가 세일즈건, 내가 뭐 리크루터건, HR이건 상관없이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즉, 너무 막 화려한 PPT가 아니어도 내가 적어도 내 성공 사례 3개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게 정비가 돼 있다라는 분 계실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중요한 거는, 영주님 아주 지금 거의 90%다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키워드 분석이라는 거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서 요구하는 주요 키워드들을 알고 있다. 요새는 너 GPT도 있고 AI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분석하는 거 AI 시키세요. 근데 내가 알고 있어야죠.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지 그게 이력서에만 녹아드는 게 아니라 말할 때도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 딱 원오원 제가 코칭을 했었는데 그분은 B2B 세일즈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관심 있는 직무가 저한테 공유를 해줬는데 어카운트 매니저예요. 근데 어카운트 매니저나 B2B 세일즈나 똑같아요, 사실. 근데 그분의 이력서는 저는 B2B 세일즈 엑스퍼트입니다. 그 부분만 저희가 바꿨어요. 링크드인 헤드라인 바꿨고 이력서 바꿨어요. 어카운트 매니저 앤 매니지먼트의 엑스퍼트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의 키워드들을 잘 알고 계셔야죠. 좋습니다. 이것만 준비되셨다고 하셔도 여러분은 이직 준비를 거의 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축하드리고 안 되셨다면은 이 팁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오늘 이 웨비나 끝까지 들으시면은 무료 워크북, 요 핵심 역량과 핵심 가치를 정의하는 무료 워크북 제가 공유를 해드리니 끝까지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찐 이직 사례, 이건 찐이에요, 찐. 성공과 실패를 다 가지고 왔어요. 이거 제가 고르는데, 이것만 고르는데 한 반나절 갔던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뭘 골라드려야 되나 해서 여러분들의 질문, 리스트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만한 성공 리스트, 실패 리스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혹시 본인의 이력서를 지금 자신 있게 제가 여기서 화면 공유해 주세요 하면 할 수 있는 분들 있으실까요? 손 들어주세요. 지금 화면 공유해 주세요 하면은 좋습니다. 보내주시겠어요? 아주 좋은 자신감들. 되게 중요하죠. 이력서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께 왜 드렸냐면은,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커리어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냐예요. 자신감을 갖고 있고. 실제로 지금 많은 분들이 현재 일하시고 계시는데, 굳이 내가 지금 이 직무에 있는 Y라든지 직무를 전환하고 싶지만은 그 전환하고 싶은 Y를 찾지 못하거나 있지만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원래서부터 계속 마케팅을 해오셨고 싶었고, 뭐 대학생 때부터 뭐 마케팅 이런 프로젝트 참여하시면서 마케팅 직무를 꿈꿔오셨는데, 왜 우리 대학교 졸업할 때면 이런 소리가 막 들려오잖아. 야, 졸업하기 전에 취업해야 돼. 공백기 있으면 안 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거에 겁먹어가지고 막 바로 들어오는 대로 이제 가신 거예요. 그게 이제 세일즈 어드민 잡이었던 거죠. 그래서 세일즈 어드민으로 하다 보니까 이직할 때마다 계속 세일즈 어드민 잡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있다가 한순간에 레이오프가 되셨어요. 너무 좀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하셨고, 굉장히 우울함도 있으셨고, 그래서 혼자서 이직 준비를 하신 지 꽤 된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하고 막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갑자기 막 신나게 되신 거예요. 원래 되게 우울해 하셨는데 저랑 대화를 나누니까, 코치님 말 들어보니까 제가 마케팅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혹시 제가 새롭게 직무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요? 이러면서 대화를 나눠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뭐부터 시작했냐면 저희가, 이 분의 그간의 스토리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처음에는 막 여러 말씀 여쭤봤는데, 뭐 여기서 어떤 일 하셨어요? 저기서 어떤 일 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분은 그냥 뭐 제가 하는 일 했죠. 담당한 일 했죠.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제가 7가지 질문을 가지고 좀 깊이 있게 질문을 들어가고 나니까 이분의 핵심 역량과 핵심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니 내가 지원하고 싶은 직무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과 핵심 가치가 온라인이 돼 있는 게 뽑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레주메를 완전히 바꿨고, 그리고 자기소개 바꿨고, 그리고 거기 통해서 잡서칭을 해서 잡을 어플라이를 하니까 잡서칭을 할 때도 저희가 마케팅 포지션뿐만 아니라 이분의 핵심 역량과 같이 단어 중심으로 그런 키워드 중심으로 예를 들면 마켓 리서치, 데이터 애널리시스,
customer research, 뭐 customer interview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잡서칭을 하니까 마케팅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것들, 마케팅 유관한 직무들도 뜨고. 그래서 그런 핵심 역량, 핵심 가치 중심으로 잡서칭을 했고, 레주메 작성했고, 면접에 가셨을 때는 이렇게 이거를 드러낼 수 있는 스토리 중에 한 세 가지 핵심 스토리를 뽑아서 그걸로 가지고 면접을 갔어요. 뭐 마케팅 팀과 세일즈 팀과 협력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A라든지, 뭐 어떤 프로젝트 B라든지. 그걸 지원해가지고 지금은 이미 회사 세 군데에서 오퍼를 받으셨고, 마케팅 직무. 현재는 이제 생고뱅이라는 이제 프랑스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마케팅 직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진짜 본인 너무 놀랬던 거예요.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되어가는 이직 준비에 있어서 이젠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라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세일즈 어드민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커녕 세일즈 어드민 경력만 있으셨던 분이 마케팅으로 오퍼를 받으시고 협상을 통해서 4.5 정도, 5 정도의 인상을 해서 가셨어요. 보통 직무를 변경을 하실 때는 인상은 안 하거든요. 근데 협상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세 군데 오퍼를 받아서예요. 그래서 제가 세 군데 오퍼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리고 오퍼 받으셨을 때 딜레이 좀 하세요. 뭐 데드라인 받으셨을 때 데드라인 조금 더 협상하세요. 해가지고 이 오퍼를 받은 거에는 이 오퍼 가지고 협상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4.5 정도 인상률을 가지고 협상을 해서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가시거나 이 사례에 대해서 조금 힘을 얻었다. 내가 좀 듣고 싶었던 사례다 하셨던 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비슷한 사례가 있으시면은 채세 조금 남겨주세요. 저희 조금 이따 상담소 오픈했을 때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이력서의 공백 기간이죠. 자, 커리어 브레이크. 저는 커리어 브레이크를 좀 다른 말로 정의를 하고 싶어요. 커리어 브레이크 스루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 브레이크 스루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굉장한 커레지를 가지고 있는, 굉장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공백 기간을 막막하다, 부끄럽다, 숨기고 싶다, 뭔가 변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브레이크 스루를 위한 나만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례로 이제 또 한 분은 저희 그룹 코칭에 참여하셨던 분인데 그분도 그 오시기 전에 사실 우울증으로 몇 년을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그 우울증 오기 전에 이미 커리어 방향성 잃고 방황을 하시고 있으시다 방황하니까 우울증 이게 악순환이 다 돼가서 2년의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뭐 글로벌 경험도 있으시고 영어도 잘하세요. 근데 그 2년의 공백 때문에 마치 이력서를 봤는데 이런 이력서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일단은 보기 어렵고, 이게 뭐, 저는 이런 것 개인적으로 좀 비추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는 뭐 만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80점이라면, 이거 부족하다는 거야? 뭐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좀 보기도 어렵고, 그냥 너무 좀 단조롭고, 그런 좀 이력서 비어 보이는 상태였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어, 이분께 처음에 시작을 한 거는 일단은 용기였어요. 이게 이력서가 되게 신기한 게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요. 내가 자신이 없으면은 이력서에도 뭔가 글자도 작아지고 뭔가 공백도 많아지고 할 말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신감부터 하기로 해서 인터뷰 세션에서 보컬 바디 트레이닝을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컬 바디 트레이닝 하면서 막 이거는 사실 이제 어, 퍼블릭 스피킹에서 배우는 바디 코스인데 이제 그룹 코칭에서 이거 하나의 일환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분이 너무 막 잘 따라가지고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의 다시 이 분리 포인트를 하나하나 끄집어내니까 잠깐만요. 제가 이랬어요. Market clients include Meta Korea, LG, Cam? 뭐 하셨어요, 여기서? 이거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뭐 하셨어요? 이 얘기에 대해서 스토리를 깊게 들고 나가니까, 메타에서 애뉴얼 마케팅 서밋을 개최하는데, 거기에 마케팅 프로젝트를 따오신 거예요. 이 회사에서 따온 거고, 그 프로젝트를 이분이 리드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력서로는 전혀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같이 함께 드러내 보니까, 이분의 핵심 가치는 devoted, central hub. central hub이라는 건 모든 회사의 모든 직원이 이분만 찾아와.
뭐 궁금하면 이분한테 찾아와. 굉장히 리소스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커넥터. 이러한 가치들이 드러냈고, 크로스 펑셔널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많이 하셨고, 뭐 PM 스킬이라든지 플래닝 스트래티지, 리더십 이런 스킬. 본인도 모르는 역량들을 발견하고 나니까 본인이 막 갑자기 자신감이 생겨, 나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룹 코칭을 진행한 후에, 책도 집필했을 뿐만 아니라, 어, 틱톡에 결국에는 2년 가까이 공백기를 끝내고 이제 Search Operation Quality Assurance라는 포지션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백기는 나의 걸림돌이에요, 사실은. 공백기는 이직의 걸림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걸림돌. 그래서 그것만 제외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앞에는 놓여있는 많은 기회들을 잡으실 수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네. 이제 또 세 가지. 이 성공 사례에서도 또 뭐 공감되시는 부분 있으시면은, 마음에 두셨다가 나중에 얘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글로 미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무를 처음에 바꾸고 싶어 하셨어요. 현재 계신 직무가 이제 제약 영업이었는데, 어, 너무 릴로케이션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이도 있으신데. 너무 이제 어려워서 그걸 미루고 미루는데 회사 내부에서는 눈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상황상으로는 이제 진짜 올해는 이직을 안 하면은 지방으로 릴로케이션 될 상황인데, 혼자서 이제 노력을 하시다가 안 돼서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죠. 꼭 혼자 해보시려다가 해보실 때까지 하시다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나 이제 보면은 이분이 그래서 다른 직무를 바꿔서 지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영업은 좋긴 하지만은 뭐 어떻게 영업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직무를 바꿔서 막 지원하는데 서류부터가 아예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링크드인 브랜딩을 완전히 업데이트했어요. 링크드인에서 어, 영업은 그대로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핵심 역량, 핵심 가치를 저희가 드러냈는데 이분이 영업을 너무 잘하세요. 너무 좋아하시고 역량에 잘 맞아요. 가치에도 잘 맞고. 링크드인을 아예 그런 인더스트리를 좀 바꾸고 오히려 세일즈 쪽으로 강조를 했고 링크드인 통해서 다른 인더스트리의 사람들의 현직자들을 커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현직자의 이제 의료기기 쪽으로 출신의 현직자를 커넥을 해서 의료기기 영업을 지원하시는데 저희가 진짜 처음 면접부터 끝 면접까지 함께 했거든요. 근데 면접 때마다 하시는 질문이 왜 의료기기로 오시려고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면접을 갔는데 4명이 최종 면접이었는데 이분 빼고 3명이 다 의료기기 영업 출신이었대요. 이분만. 근데 되게 재밌었던 건 저희가 링크드인 업데이트를 하면서 저는 이분이 정말 존경스러운 게 링크드인 제가 프로필 바꾸세요 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저기 사진관 가서 프로필을 찍어가지고 바꾸셨어요. 그리고 제가 5명한테 커피챗 요청하세요 했을 때는 10명한테 커피챗 요청하고 5명은 커피챗을 하세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커피챗을 하고 최종 면접에 갔는데 이분이 최종 면접에서 실제 의료기기 영업 출신의 분들보다 의료기기 영업 쪽에 더 많이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아냐 하니까, 내가 사실 이런 현직자들 네트워크 안에 좀 속해 있다 하니까, 그거에 임프레스도 해가지고, 이분만 오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링크드인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한 아주 좋은 이직의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기뻐가지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만나뵀는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역시 저는 똑같은 영업이어서 걱정했는데 이게 제약 영업이어서 그랬던 거고 의료기기 쪽 영업은 또 완전히 오히려 더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다시금 내가 정말 진짜 진정한 영업인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너무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사례를 공유를 해드리면서 중간에 팁도 드렸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공감되시면은 또 챗을 나눠주시고 이거 저는 진짜 여러분이 곱씹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앞으로 다음에 제가 나눠드릴 성공 사례 및 실패 사례는 이것 때문이에요. Y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이 이직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혹시
이직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싱가포르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일본 취직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아니면은 지금 지금 회사가 싫어서 다른 앞으로의 그런 퓨처 커리어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벗어나고 싶어. 지금 이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서. 이 고통이란 건 뭐 회사에서의 고통일 수도 있고, 커리어 브레이크의 고통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뭔가 수입이 없다는 그런 불안일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Y가 된다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의 Y가 앞으로의 향후 커리어 방향성에 정말 꽂혀 있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제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두 분의 클라이언트 통해서 제가 경험했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자, 이분은 싱가포르에서 일하신 적도 없고, 외국계에서 일하신 적도 없어요. LG라는 국내 대기업에서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B2B 세일즈로 일하시고 계시다가 어떻게 되셨냐? 이분은 싱가포르에 이민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아내분과 같이. 진짜 그냥 싱가포르 너무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서 여기서 내가 첫 아이를 낳고 싶다. 여기서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 싱가포르에 단순 그냥 취업 한번 해보고 싶다. 한번 글로벌 경험을 해보고 싶다가 아니라 이주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국내 대기업에서 일을 해봤지 외국계에서 일해본 건 아니어서 그런 방법을 잘 몰라셨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같이 방법을 찾고, 그리고서는 그때 저한테 1대1 찾기 전에는 이미, 싱가포르 쪽에 오퍼를 얘기를 나누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싸 싶어가지고,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죠.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 그 싱가포르에서 준 오퍼를 준 회사가 오퍼를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붕 뜨게 됐죠. 갑자기 붕 뜨게 된 거예요. 여기는 회사를 나왔는데 여기 오퍼가 취소되고 그래서 저희 부랴부랴 진짜 같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다시 좀 빡세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다시 고객님 당신께는 지금 싱가포르 가고 싶은 그 이유가 정말 스트롱 이유가 있으세요. Y가. 우리 같이 비전 보드를 만들었어요. 그게 처음 한 일이에요, 우리가. 비전 보드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분이 또 대단하신 게 비전 보드 만들라고 숙제를 드리니까 그 다음날 바로 이미지 다 찾았어요. 다 프린트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다시 다이소 가가지고 프레임을 사셨더라고요. 프레임을 사서 벽에다 걸어두셨어요. 매일 아침에 눈 뜨면서 보고, 저녁 때 자면서 보고, 나는 저기에 꼭 가야겠다. 그 상태로 저희가 그 두 번째는 또 모든 옵션을 오픈 마인드 해줬어요. 싱가포르 가셔야겠다는 Y가 엄청 크다 보니까 저희 대학원까지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IELTS2까지도 준비하시면서 정 안 되면 대학원에 가서라도 싱가포르 일단 가자라고 하셨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오픈된 마인드로 하시니까 여기 보세요. IELTS 공부 중에 면접 오퍼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면접 진행하셨다가 오퍼 받으셨고 비자도 확정돼서 지금 이미 싱가포르 가셨어요. 아내분도 가 계시고. 제가 이분을 보면서 저희 둘 다 솔직히 긴가민가. 왜냐면 이때가 싱가포르이 비자를 한층 더 강화했을 시점이에요. 그래서 거의 안 되겠다 싶어서 오죽하면 대학원까지 하려고 IELTS 학원을 등록을 하셨겠어요. 근데 진짜 된다면 된다는 게 내가 마음 먹으면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요, Y가 약하다면 두 번째는, 자, 이분은, 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분은 미국 취업을 원하셨어요. 근데 미국 취업을 원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뉴욕에 한번 놀러 가셨는데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일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가셨는데 이분도 외국계에서 일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근데 그래도 좀 프로필이 괜찮아가지고 저희가 가능성 있습니다 하고 열심히 했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이분을 위해서 리퍼럴을 요청을 하고 다녔어요. 링크드인에. 페이스북 아시죠? 페이스북의 데이터 사이언스, 이분이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직무를 원하셨거든요. 메타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제가 직접 연락했어요. 저 이분 알지도 못해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리고 1춘 신청해서 1춘 수락하니까 제가 이제 이전에 한번 뭐 인사 한번 했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웜업한 이후에 이제 Hope you're doing well 이러면서 이분의 이력서를 전달하면서 레퍼런스를 요청을 했고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Sure, happy to help. Would be great if she can DM job links that she's interested and I can help refer internally. 레퍼럴을
선뜻 제안을 하신 거예요.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러면서. 근데 어떻게 됐냐? 그래서 제가 이분을 제 클라이언트와 연결을 해드렸어요. 이분이 레퍼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주저주저하다 안 받으셨어요. 주저주저하다 연락도 안 하셨어요. 너무 안타깝죠. 이 기회를. 그래서 저도 너무 안타까웠지만은, 저는 액션 테이커들을 좋아하고, 저는 제가 여러분들의 액션을 force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대신해서 이렇게 액션까지 취해줬는데, 떠다 먹여드릴 순 없죠. 아, 싫은데. 그래서 저는 밀어붙이진 않지만은, 제가 다시 이 상황을 돌아본다면은, 그때 이유는, 그래서 결국 이분은 뭐 국내에 좋은 데 취직을 하셨어요. 미국까지는 안 가셨고,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은 Y가 있을 때는, 조금만의 장벽, 조금만의 컴포트 존 밖에 있는 게 보인다 하면은 쉽게 무너져 버려요, 사람. 저한테는 이게 더 이상 컴포트 존이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컴포트 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DM 날리니까. 근데 그분에게는 이게 너무나 엄청났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정말 얼굴에 철판 깔고 할 정도의까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꿈을 꿈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꿈이 있긴 있는데 꿈을 꿈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꿈을 비전 모드로 만들어서 그게 될 때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들께 강조를 하고 싶은 Y의 중요성이에요. 이거는 백그라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커리어 브레이크, 몇 년의 커리어를 갖고 있는 내 이전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외국계에 있었기 때문에 외국계를 가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해외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Y에 따른 거라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례를 남겨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이제 제가 맥켄지에서 HR로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이력서는 이제 공유는 못 드려요. 없어요. 제 손에도 없어요, 지금. 근데 어 맥켄지에서 면접을 보다 보면은 이제 제가 서류를 이제 검토를 하거든요. 하루에 진짜 일단은 일주일에 200개 이상은 해요. 이력서 검토를. 일주일에 200개 이상. 근데 이력서의 95%는 스탠포드, MIT, 하버드, 그리고 그 미국 50대 대학교, 뉴욕 유니버시티로 보면은 약간, 이러고선 안 봐요. 그 정도로 탑 유니버시티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제가 한 명 진짜 기억에 남은 지원자가 스탠포드 출신의 메이저 은행 경력을 가지고 있던 지원자였어요. 중국 지원자였고, 맥켄지 중국 지사에 지원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냥 진짜 보면은 그 엄친아 있잖아요. 엄친아. 완전 완벽해. 모든 게 뒤떨어지지 않아. 근데 이상하게 제가 처음 스크린 인터뷰를 봤을 때 뭔가 막 빠진 느낌 있잖아요. 그게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제 리크루터들끼리는 매력이 없다고요. 매력이 없. 근데 그게 외모의 매력이 아니고 이력서의 매력이 아니에요. 경력의 매력이 아니야. 그냥 뭔가 매력이 없어.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해요? 어쨌든 이런 하드 스킬은 좋잖아요. 굉장히 갖추고 있는 게 많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갔죠. 다음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이 면접이 네 차례가 있는데, 그 네 차례 진행되는데, 결국에는 3차에서 떨어졌어요. 왜냐? 이렇게 완벽한 클라이언트가, 왜 이렇게 캔디데이트 왜? 라고 물어보면 다들 하는 소리가 너무 완벽하지 않아? 근데 너무 내게 없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스토리가 없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GPT가 얘기하든 하는 그런 일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느껴져요. 주영님이 지금 좋은 질문 드렸는데, 이력서 글에서 매력이 느껴져요. 네, 느껴져요. 제가 말씀드린 이력서에도 감정이 담겨져 있다고. 자신감 있는 사람과 자신감 없는 사람이 달라지고, 내가 사용하는 키워드 하나하나가 그렇게 달라 보여요. 근데 이제 이력서에서가 어느 정도 드러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스크리닝 인터뷰 할 때, 자기소개 시작할 때, 이 인터뷰는 처음과 끝이 가장 중요한데, 처음이 뭐예요? Tell me about yourself. 거기 30초에서 인상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 tell me about yourself에서 내가 너를 몰라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거기 tell me about yourself 30초 안에 자기소개할 때 자기 이력서를 요약해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매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
나의 커리어를 스토리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매력 있는 지원자라고 저희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약한 Y의 실패 사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드러냈고요. 지금까지 일단 챗을 한번 볼게요. 왜 안 혜경님. 그러게요. 래퍼로 왜 안 받으셨을까요? 그렇군요. 여기 질문도 많이. 싱가포르 해외 취업인데, 음, 그렇군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로 가고, 이제 저희 상담소 들어가기 전에 상담소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좀 드리려고 제가 오늘은 많이는 설명 안 했는데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그럼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오늘 제가 이 짧은 웨비나에서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위주로 대답을 드리기 위해 전략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직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내 이력서는 아직 못 쳐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시작하고 시작 막막해요. 면접만 가면 망해요. 이러신 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100군데씩 지원 안 해도 되고 면접장에서 나는 누군지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링크드인 프로필과 레주메 눈에 띄는 레주메가 생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5주 집중반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 집중반에 참여를 해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관심이 있어서 저한테 DM을 주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매주 위클리 라이브 줌으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진행을 하고요. 레즈메 링크드인 개별 피드백을 제공해 드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거는 일단 7.5시간의 라이브 강의가 있죠. 라이브 강의에서는 제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제 이력서를 가지고 그리고 실제 실전 연습을 가지고 브레이크아웃 세션으로 많이 연습을 하실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얻으시는 거는 이제 워크북 템플릿 그리고 이력서 1대1 피드백, 링크드인 1대1 피드백.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루는 거는 이제 온라인 강의 무료로 제공을 드립니다. 5개 모듈 12강 녹화본이 있는데 이 온라인 강의 무료로 제공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라이브 강의에서는 제 강의를 위주가 아니라 90분 중에 30분만 제 강의를 할애하고 나머지 60분은 거의 브레이크아웃 세션으로 실전 연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여자 전용 카톡 그룹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Q&A를 저와 미애 대표님이 같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총 보시면 이제 217만 원이죠.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은 당연히 이제 이번 그룹 코칭에서는 저희가 60만 원에 할인을 해서 드리고 있고 이게 단순한 그런 그룹 코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그룹 코칭 참여하시면은 네 가지를 마스터를 하실 수 있는데 하나는 나에 대한 인지예요. 메타 인지가 강한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거든요. 나에 대한 인지가 강한 사람들이 그 나를 잘 표현을 하고 나를 잘 드러내고 심지어 좋은 오퍼도 잘 받아와요. 퍼스널 브랜딩도 마스터를 하실 수 있고, 링크드인 레주메 커버레터, 스토리텔링 마스터를 하실 거예요. 면접에서 역량과 스토리텔링 자신 있게 전달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피어 코칭 마스터. 피어 코칭을 통해 서로 같이 응원하고 서로 같이 성장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다 개별적으로 컨설팅 받으시면 사실 시중에서 가격은 이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이 코치 저 코치 물론 받으실 수 있지만 일회성으로 받으실 수 있지만 저는 좀 집중적으로 5주 안에 이걸 다 끝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주 그룹 코칭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은 7기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룹 코칭이 과연 1대1보다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목소리가 아니라 참여하셨던 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해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피어 코칭, 피어 멘토링을 통해서 굉장한 큰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 혜경님도 참여를 해주셨었는데 그때 오히려 이 혜경님의 리크루터 배경이 다른 참여자들께도 엄청난 도움이 되었고 서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룹 코칭 참여를 정말 좋아하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물경력, 무경력, 경력 단절. 저는 이런 키워드가 왜 이렇게 요새 유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결국 나를 레이벨링 하는 거,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보면 어퍼메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 하셔야 될 단어예요. 내가 물경력을 생각하면 난 물경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무경력을 생각하면 저는 경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하는 소리를 정말 정말 조심해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저는 물금형인데 어떡해요? 라는 소리를 하셨다면은 지금부터는 이 단어를 뭘로 바꾸실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생각에서 나의 하는 말이 바뀌고 나의 말을 통해서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통해서 나의 현실이 바뀌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 지금 참여하신 분들에서 경력단절 1년 가까이 되신 분들이 오퍼 받고, 무경력인 분들이 이제 5주 뒤에는 적극적으로 링크드인 통해 그 레주메를 통해서 잡서칭하고 잡 지원하고 계시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존에서 나오게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룹 코칭인데 가격이 좀 60만 원인데 좀 비싼 거 아닌가요? 5주 만에 달라지는 게 있나요? 라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뭐 지윤님 같은 경우도 이런 소리를 하셨죠. 가격 처음에 부담됐지만 근데 결코 아깝지 않는다. 그리고 저희가 오프라인만큼 진짜 실시간에 실습 시간 중간중간 계속 있어가지고 정말 그만큼의 효과를 보실 수 있고, 실제로 이분은 뭐 들을까 말까 할 땐 들어야 한다라는 아주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제는 선택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는 이 세션을 통해서, 물론 여러, 실전적인 기술이라든지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제 오늘 이 상담소, 저와 미애 대표님이 오늘 함께 기획한 상담소에서는 여러분들이 컴포트존에서 나오도록 용기를 돋궈주는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시작이거든요. 아무리 많은 기술을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의 마인셋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은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주말에 이력서는 고쳐야 되는데 쉬고는 싶고, 그래서 5주 동안 저희 그냥 같이 함께 준비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은 여러분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건데, 제가 여러분의 그런 디시전 메이킹을 도와드리기 위해, 디시전 메이킹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 24시간 이내에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은 1대1 코칭까지 제가 함께 드리는 걸로. 24시간, 내일 정까지 마감을 하고 그 전까지 신청하신 분들께는 1대1 커리어 전략 세션 제공드리니까 여기서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마지막으로 전달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소를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외국인 친구한테도 추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좋습니다. 제가 외국인 반도 있거든요. 사실 영어 반도 있으니까 이거는 제 링크드인 통해서 DM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력서는 AI랑 주로 쓰는데 AI랑 쓰면은 ATS에서 결러지나요? 아, 그런 거는 아닌데, 어, ATS에서 AI가 쓴 거를 좀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맥켄지에 있었을 때도 ATS에서 그런 것까지 보여주진 않고 점수로 보여주거든요. 뭐, 적합도? 근데 저는 ATS를 그렇게까지 믿지는 않아서 결국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쓰시되, 챗GPT 활용을 하시되, 다만, 리뷰는 정말 꼼꼼히 하셔야죠. 단어 하나하나를 리뷰를 하셔야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들 있다면 그 정도는 좀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GPT가 간혹 들어서 좀 너무 구어체가 아닌 단어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상담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미리 나눠주신 질문들 제가 모아놨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여러분들 마이크 켜고 챗으로 고민 남겨주면 마이크 켜고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첫바로 마이크를 켜고 고민을 나눠주고 싶으신 분이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주영님. 그 CV 작성한 거, 영어 작성한 거를 올려놨는데요. 한번 봐주실래요? 근데 어, 그게 해온 성과를 뭐라 좀 잘 작성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성과 하나 업무는 좋습니다. 많은데 네네. 좋습니다. 주영님, 오늘 세션이, 아무래도 다 같이 이제 배우는 세션이니까, 아 혹시 네네. 제가 주영님의 레주메를 화면 공유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은 다 같이 보면서 배우기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괜찮으면은 이제 잠시만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해서 제가 주영님 피드백을 들으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깔끔하게 잘 적어주셨고요. 일단 일단은 주영님 레sume가 한 장 반은 안 돼요. 한 장이건, 길이, 네, 한 장이건, 두 장이건 딱 맞추셔야 돼요. 근데 주영님 총 네.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한 15년, 20년? 전체 아, 20년? 좋, 전체 20년이면 딱 두 장 네.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레sume가 너무 정신이 없어 보여요. 아, 음, 일단 기본 포맷은 아니고 그냥 워드로 사용하신 것 같은데, 주영님 네. 오늘 그 끝나기 전에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 레주메 템플릿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도록 QR코드 해놨거든요. 그래서 꼭 그거 네네. 받아가셔서 근 템플릿으로 네. 사용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 일단 자세히 네. 볼게요. 일단 네. 포맷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피드백을 드리면은 글자 크기 동일하게 좀 유지를 해주세요. 이거 좀 네. 다른 것 같거든요. 얘랑. 네. 네네. 서울권의 파운데이션, 파트 리더, 서울, 레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임플멘트, achieve as soon as. 좋습니다. 자, 이런 분리 포인트도 하나 보시면 여러분, 그, LED, 뭐, BAS, Building Automation System Upgrade, MCC Panel Replacement, and CCTV System Upgrade Projects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액션까지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액션 뒤에 리설트가 없어요. 이거 왜 한 건데요? 이거를 한 이유는 뭐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온 결과가 뭔데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회사는, 네, 말씀하세요, 주영. 이게, 이게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래된 거를 교체한 건데 그거를 새 걸로 교체하면 사고는 덜 날 건데 그거를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어떻게 그쵸. 성과 뭐 이런 게 reducing, 그쵸. 네. 잠시만요. reducing the accident rate to, down to, 뭐, 10%.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뭐, 평소에는 accident, 사고율, 뭐, accident rate, 아니면, 아니면은, 어, increased risk management to, from, 뭐, 20 to 30. 이런 식으로 반대로 할 수도 있죠. 뭘 감소를 네네네. 하거나 네. 뭘 증가를 하거나.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증가를 시키거나 엑스센 레이스를 다운 시키거나. 그래서 이거를 네. 좀 데이터 숫자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실까요? 또 사고율. 사고율은 이거 좀 가지고 있기 힘든데 저 아래 보면 다른 것들은 이제 뭐 전력량이라든지 뭐그 이런 거 감소한 게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표현돼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네. 모든 분리 포인트에 그런 네. 리설트라든지 어치브먼트, 꼭 어치브먼트는 아니어도 되는데 내가 이 행동을 네. 한 이유라도 설명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네네. 이거를 한 이유가 리스크를 뭐 리두스 액시던트 레이트를 다운시키기 위한 건지 뭘 리스크 매니지먼트 컨트롤 시스템을 뭐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건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네. 각 분리 포인트 예를 들면 이 utilize auto CAD for design and editing이라고 한 것도 너무 간단하죠. 이게 왜 들어간 걸까요?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이제 오토캐드라는 툴로 이제 어떤 그 설계를 했다 이거죠. 제가 설계도 하고 수정도 하고 한다 이 말이죠. 캐드. 그러면 여기서 네. 사용한 툴이라든지 네, 툴. 아니면은 툴이라든지 뭐 어떤 식으로 설계를 했는지 프로그램. 네 프로그램 사용한 프로그램 그래서 네. 뭐 어떤 프로블럼 솔빙을 어떤 프로블럼을 솔브했는지 네. 네. 이걸 디자인함으로써 어떤 게 improve 되는지. 뭐든지 음, 어떤 행동은, either improve 하거나 아니면은 reduce 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네.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도 같이 피드백 남겨주세요. 네, 이거 보시면서 혹시 보이는 것들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지, 아니면은, 의견 있으시면은 같이 여기서 의견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런 분리 포인트들 있잖아요. 이런 건 의미 없는 분리 포인트예요. 이런 단어, 이게 분리 포인트도 아니고 단어도 아니고. Let's CCTV system upgrade, MCC panel repairs, 요거조차도 이제 outcome이라든지 그런 리설트가 없죠. 어,
성등님께서 뭐 이력서 말고 포트폴리오는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셨는데, 포트폴리오 혹시 있으세요, 주연님? 저는 기술직이라 포트폴리오는 말하자면 제가 자동제어 엔지니어거든요. 메카트로닉스 네, 자동제어 엔지니어. 네. 포트폴리오는 안 좋습니다. 만들어봤습니다. 어, 그, 이런 포스코 애널리스트 EGI, 이런 것들은 다 프로젝트이잖아요. 네, 이 프로그램 맞아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아, 은 프로, 다솔님, 제가 잠깐 좀 첨언해도 될까요? 제가 네. 약간 B2B 홍보 쪽을 좀 했었어가지고요. 주영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조금, 어, 피드백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은 업계 사람들만이 이제 얼마나 중요하고 뭐 시간이 들고 하는지 알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조금 뭐 6개월짜리 뭐 몇 명이 투입되는 6개월짜리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뭐 이러이런 결과가 나왔다던가 아니면은 이 프로젝트 수가 뭐 얼마 상당의 프로젝트인데 이거를 이렇게 수주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셨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써주시면 조금 내용이 풍부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네. 테크니컬 스킬을 사실은 앞단으로 해서 오토캐드로 뭐 디자인을 하고 에디팅 하는 거를 이제 얼마 비중을 했는지 예를 들어 뭐 전체 플랜을 뭐 이제 리딩을 하셨으니까 뭐 전체 플랜에 뭐 어느 정도를 리딩해서 이렇게 진행하셨다던가, 뭐, 밑에 주니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팀원들이 있을 텐데, 뭐, 이들과 분담을 해서 이렇게 했지만, 뭐, 총괄로 이렇게 했다던가, 그래서, 제일 이제 책임자로서 이거를 마감했다던가, 요런 것들을 조금 표현해 주시면, 훨씬 더 이렇게 내용을 더 잘 담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앞부분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좀 어, 두각이 나타날 것 같고, 앞에 오브젝티브도 조금, 뭐, 국내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왜 뭔가, 이직을 어떤 부분으로 왜 하시고 싶으신지, 뭐, 예를 들어, 국내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스케일의 것들은 다 했다. 그래서 뭔가 더 큰 거를 하고 싶다. 뭐, 예를 들어, 아태 지역에 뭔가 이런 걸 하고 싶다. 뭐, 더 큰 팀으로 뭘 하고 싶다. 뭐, 아니면은 국내에서는 이 분야가 이제 더 이상, 조금 수요가 없는데 해외에서는 이 수요가 있어서 이걸 하고 싶다라던가, 요런 이유를 조금 더 상술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봤을 때, 제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홍보하는 일을 좀 했었어가지고요. 예, 네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 기간을 앞에다가 표현해 주셨는데 요거를 기간은 차라리 이 오른쪽으로 빼주시고 왼쪽에다가 소속 뭐 이런 것들을 소속 뭐 했던 기관과 그리고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 기관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서 네. 밑에다가 이탈릭 뭐 회색 글자로 작게 뭐 웹사이트는 이거고 여기는 뭐 이런 기관이다라고 간단히 설명을 넣어주시면 어,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공신력 있는 기관이구나, 큰 회사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인원수라던가, 뭐, 상장사라던가, 뭐, 매출액이 뭐, 어느 정도, 몇 년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이랬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써주셔도, 외국 사람이 봤을 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맥락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너무 감사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HP님. 저 백현이에요. 이름 그냥 조금 너무 아, 특이해가지고. 네. 어, 네. 네. 링크드인 올려주면 뭐 주영님하고 같이 또 추가를 해줄 수도 있고, 아무튼 너무 좋은, 네네.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백현님. 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네요.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그럼 다른 분들 또, 이거 제가 오늘 메모 남긴 거 또 같이 공유를 드릴게요, 주영님. 다른 분들 혹시 고민거리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 미리 주신 것도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들도 뭔가 나눠주실 게 있으면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핏이 맞는 회사를 고르는 방법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 질문 혹시 해주신 분 있으실까요? 여기 이 자리에? 핏이 맞는 회사를 어, 핏이 맞는 회사를 있으실지. 여긴 안 계시나요? 그렇군요. 저는 만약에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여기 계셨다면은, 제가 역으로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핏이 맞는 회사를, 라고는 생각을 했을 때, 그 핏이 뭔지, 나에게는 그 핏이 뭔지가 정의가 조금 먼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사람마다 핏이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말하는 핏이 뭔지. 근데 이게 보통 나의 핵심 역량과 가치에서 나오거든요. 나의 가치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문화, 내가 소속되고 싶은 그런 팀, 아니면 내가 만나고 싶은 리더. 이런 나의 핏이 뭔지, 나에게 잘 맞는 핏이 뭔지를 먼저 잘 정의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알아보시는 게 좋은데, 그 회사를 알아보실 때, 뭐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링크드인 네트워킹을 통해서 현직자들과 실제로 얘기를 나눠보시는 거고,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제이드를 조금, 음, 제이드를 좀 자세히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한 번 읽고 마시고요. 제이드를 진짜 공부를 해보시면은 히든 키워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히든 키워드들 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면접에서 여러분들 면접은 내가 그 잘 보이기 위해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회사를 파악하기 위한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면접에서 질문을 하시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면접 마지막에 항상 Do you have any questions라는 것이 있죠. 그 question의 기회를 주어졌을 때 거기서 회사의 뜻을 조금 물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질문 보시면은 어, 영어 회화는 잘하지 못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채수로 보면은 한 일에 대한 나열보다 한 프로젝트에 대해 목적, 액션, 성과 맞습니다. 한 일에 대해서 나열을 하는 거는 그 제가 언제 조금 충격을 먹은 레주메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레주메를 봤는데 그 레주메에 그 지원자가 전 회사가 제 전 회사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지원자 레sume에 분리 포인트가 그 회사에 JD를 갖다 붙였더라고요. 저 너무 충격 먹었어요. 왜냐면 제가 전 회사니까, 이거 익숙한데? 이거 되게 익숙한데? 하고, 제가 전 회사에 JD를 찾아보니까 그 전 JD에 영어를 그냥 그대로 갖다 붙였더라고요. 한 일에 대한 JD의 분리 포인트를 한 일에 대해 나열한 거니까 그냥 내가 맡은 잡 포지션에 JD를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죠 그게 아니죠. 저희가 레주메를 보는 거는 당신의 직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이 직무에서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떤 액션을 취했고 어떤 역량을 쌓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주로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어, 좋습니다. 일단은 뒤로 한번 가볼게요. 어, 현재 커리어 시프트를 위해 대학원에 있는데 기후금융에 어떤 포지셔닝이 있는지 찾기 어려워요 라고 하셨어요. 현직자와 네트워킹하는 어렵다. 이거 질문하셨던 분 혹시 여기 계시나요? 마이크 켜고 아니면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실지 계실까요? 네, 지혜님. 제가 잠시만요. 네. 네, 제가 질문을 이제 하고 싶었던 게 제가 이제 네. 말 그대로 커리어 시프트를 하려고 대학원에 있는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의 잡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잡을 찾고 그거에 대한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그 잡 디스크리션을 봐도 뭐 minimum 7 years of working experience 하고 뭐 어떤 필드 이렇게 있는데 그 필드에 가기까지의 그 중간에 내가 어떤
어떤 어빌리티를 갖고 준비해야 되는지 알고 싶은데, 이건 사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거든요. 학생으로서 알아보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네트워크를 하고 싶은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아, 뭐, 링크드인 열심히 막 타고 타고 가고 해도, 막 사실 그분들도 바쁘시니까 당연히 연락하시기 어려울 거고, 저도 사실, 그럴 때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여기까지가 막혀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기후금융이라면 또 이제 특정한 산업이니까 아마 네트워킹 하는데, 전 링크드인에서도 좀 활발히 네트워킹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 컨퍼런스 참여를 하는 게 제일 좋죠. 기후변화 쪽이라든지 기후금융 쪽이라면은 컨퍼런스 중에서도 또 영역별로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 뭐 기후금융 쪽에서 내가 관심 있는 영역에 있는 컨퍼런스가 있다면은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걸 좋아요. 이 정책 쪽이다, 투자 쪽이다, 분석 쪽이다, 막 이런 영역에 대해서 컨퍼런스 참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지혜님이 이미 대학원을 지금 다니신다면은 링크드인에서 지혜님을, 솔직히 대학원, 그 우리나라는 뭐 누구나 다 석사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은, 혹시 외국계에서도 석사 정도 마스터스 디그리면 굉장히 우위에 있는 디그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혜님 스스로를 링크드인이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전문가로 포지셔닝을 하고, 내가 관심 있는 영역 안에서, 예를 들면 정책이면 정책, 투자면 투자, 이런 프로젝트면 어떤 프로젝트,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컨텐츠를 나눠주시면은, 되게 신기한 건 링크드인에 알고리즘이 그 컨텐츠에 관심이 가질 만한 사람들이 끌어들여요. 그러면은 내가 굳이 어색하게 갑자기 어프로치를 안 해도, 내가 계속 떠들다 보면은 내가 떠드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애드가 되고 일촌 신청이 되고, 또한 지혜님이 이 분야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우위에 있는 리더급의 사람들을 컨택을 하실 때도, 좀 빈 공간의 링크드인을 가지고 컨택을 하시는 것보다 이미 내 보이스가, 나의 의견이 많이 드러나 있다 하면은, 아우리치를 했을 때도 뭔가 콜드 아우리치라고보다는 좀 웜 리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님이 좀 전문가로 포지셔닝하고, 처음 시작은 이거예요. 나를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을 할 건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혜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내가 일단은 링크드인이나 아니면 이런 네트워킹 현장에서 나를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영역에 어떤 전문가? 저는 일단 그 정책이나 퍼블릭 섹터에서 오래 있었어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포지션을 할 수 있긴 한데 또 제가 사실 어떤 인더스트리든 굉장히 다양한 직무가 있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여기 발표해 주신 분도 맥켄지에 계셨는데 HR을 하셨고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다양한데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이 분야에서 제가 뭘 할지에 대해서 정말 알아보고 있는 단계거든요. 뭐 프로젝트 매니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애널리스트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저한테는 아직까지 너무 브로드한 서브젝트라서 이거를 알아가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저도 그거에 대한 제 수학 포지셔닝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산업이나 주제 쪽으로는 좀 포지셔닝이 됐나요? 예를 들면 뭐 기후금융이어도 막 에너지라든지 그런 산업 쪽으로는 어떠세요? 네네, 이런 에너지 쪽으로 저는 관심 있고 약간 에너지 이코노믹스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링크드인의 포지셔닝이라는 게 무슨, 어디 나무로 박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변화를 하는 거거든요. 처음은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에너지 쪽으로 관련된 링크드인의 에너지 쪽으로 일단 계속 얘기를 나눠보고 관련 사람들을 컨택을 하셔서, 제가 지혜님께 진짜 드리고 싶은 거는, 모두가 바쁘죠. 근데 지혜님이 그거는 기억하시면 좋아요. 많은 분들이 의외로 도와주는 거 좋아해요. seek for advice. 어드바이스를 구하시면은 의외로 좋아하시고 받아주시고, 특히 학생이라면 더 좋아하거든요. 지금 학생인 포지션일 때 더 볼드하게 어프로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링크드인 통해서 혹시 커피챗을 요청을 해보신 적 있을까요? 네, 근데 했는데 잘 되진 않았고, 그래서 타고 해서 제가 아는 선배님이랑 뮤추얼 프렌드가 되시는 분을 컨택해봤는데 잘 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세미나 같은 거를 많이 참석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링크드인 안에서도 너무 유명해서 그런지 챗을 보낼 수가 없고 팔로우만 할 수 있더라고요. 아, 아니에요. 그 링크드인에 들어가시면은 팔로우 버튼이 먼저 보이는 사람들은 그 계정 안으로 들어가셔서 다 세 개를 눌러서 커넥을 누르셔야 돼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아마 그 프로필을 찍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커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커넥이 되면은 이제 그때는, 메시지를 남길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혜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리크루터나 헤드헌터들이나 HR 포지션의 사람들에게 많이 커피챗을 요청을 하거든요. 이제 현재 상황도 알아보고 싶어서. 근데 저는 보통 이제 지금까지 한 것의 성과율이 제가 10명, 5명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10명을 메시지를 보내야 돼요. 10명을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면은 50명을 일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냥 모두가 다 제니에 말하신 것처럼 시간이 나는, 지금 이번 주에 갑자기 시간이 나는 것도 아니고 링크드인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그렇게 내가 일주일에 5명은 차에서 커넥은 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커넥이 되잖아요. 링크드인에서 예를 들면 지혜님이 저한테 커넥션 요청을 했어요. 제가 수락을 하면은 지혜님께 노티가 떠요. 노티피케이션이 뜨는 순간 바로 메시지를 보내야 돼요. 왜냐? 그때가 제가 온라인에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내면은 저도 시도를 여러 가지 많이 해봤는데 그때가 제일 회신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니 화이팅! 너무 꿀팁 감사합니다. 네. 자, 일본 이직 방법 궁금해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미애 대표님께 이거는, 사실 여러분 오늘 미애 대표님의 목소리가 워낙 되게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데 오늘 조금 목소리가 다운되신 게 B형 독감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말을 여쭤보진 않았지만은 오늘 이거는 미애 대표님이 전문이시죠? 네, 좋습니다. 일본 이직 준비 중이시라고 해주셨는데, 일본 취업이 신졸보다 경력직이 좀 더 어려워요. 좀 신기하죠. 그게 일본의 채용 그 프로세스와 그런 부분들이 국내 기업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물론 국내도 공채를 우리가 주로 했었지만 최근에는 많이 폐지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공채가 거의 대부분의 채용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은 거의 대부분 졸업하기 전에 신졸 채용을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내정 면접이라고 해서 4학년 때 이미 일본에 있는 기업들은 그 재학생 분들 합격을 해놓고 그 다음에 4월에 모두 일괄적으로 입사하는 형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는 것이 경력직으로서 이직하는 것보다 기회가 훨씬 많은 곳이 일본 시장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직을 준비하실 때는 그만큼 그 안에 있는 일본 채용 공고에 대한 그런 정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은 포텐셜 채용, 그리고 일본어 중심의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일본어 그 실력이 최소한 N1 정도는 되셔야 경력직으로서 가셔서 우리가 뭐 주니어 포지션이나 뭐 엔트리 레벨은 내가 맡은 일만 처리를 하면 되고, OJT라고 해서 일본은 또 그러한 트레이닝이나 연수가 충분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면, 경력직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팀을 이끌어 가야 될 정도의 일본어 실력과 그런 것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만약에 JLPT 정도의 어, 성적만 있다면 이거는 최소 N1 정도는 따셔야지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지원하시고자 하는 직무와 산업군이 정해졌다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좀 주시면 저희가 일본에 채용을 담당하는 직원분이 일본 현지에 따로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온라인으로 충분히 좀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이직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일로 안내받으셨던 그 메일 주소 혹은 제가 여기 제 개인 메일을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여기로 궁금하신 점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저희 담당하시는 분하고 같이
무료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넘어가기 전에 여기 챗에 성한님이 이제 싱가포르 해외 취업, 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남겨두셨는데, 혹시 성한님 계실까요? 지금.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여기 제가 궁금한 게 완전한 경력이 같은 게 아니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가 고민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조금만 설명을 덧붙여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저는 현재 그 유통업계 MD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싱가포르에서 이제 이직이나 하려고 하다 보면 좀 제가 맡고 있는 롤은 좀 한국인 채용이 굳이 필요한 직종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좀 한계를 많이 이제 경험을 하고 있어서 좀 수요가 높은 쪽으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직을 하다 보니 문제는 저는 어, 비자를 받아야 되면 그만큼 경력이 있어야 비자를 주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업계도 달라지고 하려고 하는 직무도 달라지는데 비자까지 스폰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 이거를 좀 어떻게 경험을 잘 트랜스퍼 할 수 있을지 혹은 아니면 정말 이그제큐티브 레벨로 다시 지원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 대표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 있으실까요? 우선은 싱가포르 지금 취업을 준비 중이시고, 지금 현재 하시고 있는 직무로는 한국인의 채용이 활발하지 않은 직무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싱가포르에 접근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싱가포르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한국인이 필요한 그러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 직무나 계열로 접근을 하셔서 거기 안에서 우선은 비자를 받으시고 경력을 쌓아 나가시다가 영향력을 계속 쌓고 그 안에서 직무를 전환하는 형식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이분은 한국 분은 아니고 중국 분이신데 이분도 이제 외국인 신분으로 싱가포르에 들어갔고 그때 당시에 중국인의 니즈가 있었던 고객센터에서부터 커리어를 시작하셨고 그분이 점차 영향력을 키워서 나중에는 나이키의 HR 리더로 10년간 근무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했던 이야기는 기회는 반드시 오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직무에서 우선 시작을 하되 그 안에서 대신에 내가 성과를 충분히 증명하고 나라는 사람을 계속 알리면서 네트워킹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해 주셨던 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가지고 계시는 직무와 관련해서 싱가포르에도 이러한 유통 MD와 관련되어 있는 인재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뽑아야 되는지에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내가 이 직무 안에서 현지인을 넘어설 수 있는 나만의 독특한 가치, 제공할 수 있는 가치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남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큰 성과라든지, 아니면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나만의 역량,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한 차별점으로 접근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전자로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후자 중에서도 내가 좀 더 나를 날카롭게 해서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찝어내는 형식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오르실 거예요. 커리어가 전환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고 하시는 분들이 오를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해외의 채용 시장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네트워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링크드인 통해서 싱가포르에 있으신 한국인 현직자 분들도 괜찮고 싱가포르 현지 분들도 괜찮은데 이 업계 분들을 최소한 10분 정도는 만나셔야 될 것 같고 타겟하시는 기업이 생겼다. 그럼 그 기업의 현직자 최소 30명 정도는 일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 HR팀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나를 HR팀에 내 서류를 좀 추천해 달라는 형식으로 가신다거나 전략을 조금 더 다르게
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조금 진입이 힘들다라고 하시면 싱가포르 내에 헤드헌팅 기업 중에서 한국인 소싱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레주메를 한번 접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성원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또 조금 추가해드리면은 그 싱가포르에 한인촌 그 카페가 있어요. 그런데도 종종 이제 구직이 올라오는데 그런데 올라오는 구직은 대부분 이제 한국 기업들 구직이 올라오니까 그런 것도 좀 잘 보시면은 기회를 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직을 해야 할지 가고 있는 길이 맞을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누가 질문하셨을까요? 질문하신 분 없으시면은 어, 저희가 시간 관계상 최대한 좀 빠르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음, 제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남겨주신 질문을 읽을 때 다시 한 번 더, 느낀 게 뭐냐. 아, 정말 좋은 질문에 좋은 답을 얻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게 어떤 소리냐. 저한테 하는 질문도 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한테 하는 질문이 좋아야지 좋은 답이 나요. 그건 여러분들 챗GPT만 활용해 보셔도 너무 잘할 거예요. GPT한테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답이 나거든요. 근데 내 안에 답은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질문을 보면 이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yes or no question이에요. 내 머리는 뭐예요, 그럼? yes or no 답만 내리려고 해요. 근데 여기에 why가 들어가야죠. 이직을 해야 한다면 왜? 왜 해야 될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건지 뭔 틀린 건지. 지금 모두가 다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들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답보다는 이 과정에 집중하는, 이 이직하는 이 과정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내 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지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흑과 백이 아니에요. 정답이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그 안에서 나한테 좋은 질문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 매니저 레벨이자 새롭게 커리어 전환을 원하는데 어떻게 포지셔닝을 가져가야 될까요? 어,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야 될까 싶은데 혹시 이 질문 하신 분이 여기 계실까요? 계실까요? 없으시면은 다음 질문. 이 질문 좀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하셨어요. 혹시 이 질문 하신 분 계실까요? HR에서 PM, PO 사업 기획 직무 변경하는 것과 이제 급여 근태 관련 외국계 기업 시스템 및 사례, 대기업에서 외국계 기업 취업 사례 있으실까요? 간단하게 이것 뭐 말씀드린 뭐 방산화학 쪽은 화학 쪽은 있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LG 한국 대기업에서 싱가포르 취업하신 분이 이제 화학 쪽 기업에 B2B 세일즈로 지금 가 계시고 뭐 급여 근태 관계는 이제 아마 한국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외국계를 가시면은 가장 큰 게 이제 기업 문화의 차이점을 느끼실 거예요. 뭐 급여라든지가 특히 이게 우리나라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급여에 좀 연차별로 이제 급여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외국계는 확실히 성과 위주거든요. 그래서 특히 중국은 저는 지금 중국에 8년째 근무를 하고 중국 안에서만 이제 4번의 이직을 했었는데 이직을 하면서 중국은 초봉이 낮은데? 라는 거로 무시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초봉에서 내가 6개월 만에 거의 50%를 상승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고요. 나의 성과에 따라서 엄청나게 빠르게 직무뿐만 급여가 상승이 돼요. 게다가 스톡 옵션 같은 것도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계를 지원하시고 외국계에 취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나를 어필할 수 있고 나를 포지셔닝하고 그걸 나를 아주 자신감 있게 어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건 그냥 내가 할 일이니까, 나에게 주어질 일이니까라고 생각하시면서 굳이 그걸 떠벌리고 다니시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데 기회는 떠벌리는 사람들이 조금 잡습니다.
네. 그리고 직무 변경 같은 경우는 이것도 구체적이지 하지만은 이 직무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transferable skill 찾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sales admin에서 마케팅 그 직무 변경 하셨던 것처럼 나를 이제 PM으로 포지셔닝을 해야 돼요. 더 이상 HR로 포지셔닝을 하면 안 되고 HR에서 얻은 스킬들 중에 PM에 적용될 만한 스킬들을 가지고 PM으로 포지셔닝을 하셔야 돼요. 이직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커리어 패스에 대한 인사이트 이런 질문도 주셨고 조금 전반적으로 볼게요. 공백기가 2년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이 새로운 분야로 이직하고 싶은데 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합격하는 경력 기술서의 요건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혹시 저 이 질문 꼭 대답 듣고 싶어요. 끝내기 전에 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Now or never. 안녕하세요. 네, 성두님 안녕하세요. 네, 개인적으로 이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커리어 패스에 대한 인사이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너무 마음에 드는 질문이었어요. 질문 중에서. 혹시 대표님 조금 나눠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맞아요. 이직은 하나의 단계일 뿐이죠. 지금, 어, 이직을, 프로 이직러,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최근에. 하지만 이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직을 그렇다고 뭐, 남발했을 때 나중에 이직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이 카드를 쓰지 못할 수도 있고 해서, 이직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이직은 하나의 이제 우리의 선택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 이후에 나의 커리어 패스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모든 이직의 순간들은 내 커리어 패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로서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내 커리어와 삶의 목적, 그래서 도달하고자 하는 나의 이상향, 그 북극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북극성의 도달을, 그려내고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삶과 내 커리어를 통해서 과연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인지,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어떠한 존재로 기억되고 싶은 거지? 어떤 영향력을 보내고 싶고, 어떠한 변화를 이 삶에, 이 세상에 가져오고 싶은 건지에 대한, 다소 철학적인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저는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그 삶의 모습, 내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명확하게 그리시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단계별로 목표를 명확하게 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단계들을 거쳐가야 하는지를 그려보시고, 지금 내가 하는 액션이 그 다음의 목표에 부합하는 행동과 일직선상에 계속해서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솔 코치님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나눠주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겠어요? 네, 저 안 그래도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고 싶어서 그 커리어 그로스 저널 찾고 있었어요. 커리어 그로스 저널이라고 제가 만든 저널인데, 저는 이 앞으로의 커리어 패스에 대한 인사이트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게, 하나는 인사이트예요. 나는 어디에서 인사이트를 얻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한테 인사이트를 얻어요. 어떤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어요. 그래서 저는 제 커리어 패스를 짤 때, 제 커리어 패스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됐던 건 한국을 벗어났을 때예요. 한국을 벗어나 중국에 왔는데, 와, 세상에 이렇게나 다양한 커리어 패스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나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단 말이야를 깨닫고서는 그때도 전 미친 듯이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대학원 때문에 왔는데 저는 교실에 거의 없었고 맨날 뭐 심천, 북경, 항주 막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커리어 패스가 보이니까 나에 대한 아이디어도 약간 오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도 괜찮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는
완전 빅 아인데요. 저는 코치님처럼 이가 아니라 아인데 이런 분들은 링크드인을 이렇게 눈팅이라도 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커리어 패스를 보세요. 그 링크드인 들어가 보시면 왜 사람들의 경력이 쭉 나오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신기한 경력들 많아요. 꼭 모두가 세일즈, 뭐 PM 이러지 않거든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눈팅 해보시다가 나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커넥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앞으로의 커리어에 대해 여러분이 집중하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의 커리어를 개발을 하시려면은, 나 이전의 커리어를 잘 리뷰를 하셔야 돼요. 보통 분들이 너무 섣불리 앞으로만 가려고 하지, 지난 커리어의 패턴들, 부정적인 패턴들, 긍정적인 패턴들, 내가 어디서 돋보였고, 어디서 실수했고, 이러한 패턴들을 돌아봤을 때 그 패턴들이 다시 드러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서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왜 나는 항상 이런 잡을 구하지?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패턴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의 커리어를 패스를 짜고 싶으시면 나의 지난 커리어를 설계를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제가 만든 커리어 그로스 저널 제가 노션을 사용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노션에 공유를 해놨거든요. 퍼블릭하게. 그래서 링크를 조금 이따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링크드인 추가해 주시면은 제가 링크드인 메시지 통해서 나눠드릴게요. 네. 저희 지금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났는데 혹시 마지막, 진짜 마지막 한 명 있을까요? 마지막 한 명? 없으시면은 마지막으로 저 여러분 너무 늦었죠, 시간. 그래서 무료, 유료 선물 꼭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일단 무료 리소스 꼭 받아가세요. 그래서 액션 역량 같이 발견하기 워크북하고 레즈메 커버레터 템플릿 여기 있으니 꼭 QR코드 스캔하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는 녹화본 강의예요. 근데 보통 20만 원에 제가 온라인을 팔고 있는데 24시간 동안만 제가 80%에서 4만 원에 이제 팔고 있어요. 24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올려놓은 거거든요. 24시간 후엔 이 링크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그래도 여러분들 부담 갖지 않을 만한 자료를 공유를 해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24시간 18일 내일까지 되고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이 강의를 받으셔서 아마 이 강의만 들으셔도 이 안에 워크북을 통해서 웬만한 준비 세팅이 다 되실 거예요. 그래서 들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진짜 저희가 4월 30일부터 진행되는 5주 집중반에 참여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QR코드 스캔하셔서 오늘 24시간 내에 사인업 하시면 저와 1대1 코칭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만약에 결제하는데 조금, 어려움 있으신 분들은 저희 미애 대표님이나 제 링크드인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로 DM 주시면은 안내를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후기도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후기는 사랑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셨고, 후기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행사 준비하는데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남은 시간도 좋은 저녁 되시고, 저희는 또 만나요. 4월 30일 날 만나요.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낸시님 QR 말고 URL 공유 가능할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네, 어떤 부분 URL 필요하신지 알려주시면 링크 전달 드릴게요. 네, 네, 지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승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네. 무료 하고, 자료들도 QR코드 드리고, 제가 그거 QR코드만 남길게요. 커리어 그로스 저널, QR코드, 이거. 네.
대표님도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링크드인에서 감사합니다. 저희 만나요. 들어가세요.